부자로 죽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다. 다들 부자가 되려고 난리인데 아니 도대체 누가 이런 말을 했냐고요? 재산의 4분의 3을 기부한 미국의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가 한 말입니다. 기부 문화, 우선 사회 지도층과 기업에서부터 솔선수범한다면 사회 전체가 좋은 기부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겠죠?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클래식 연구가 안인모입니다. 오늘은 문화예술의 힘을 보태는 기업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미국에서 후원을 가장 많이 한 10대 기업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있습니다. 자선단체를 설립해서 개인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했고 워렌 버핏도 재산의 85%를 빌 게이츠 재단에 기부해왔죠. 빌 게이츠는 얼마 전 26조를 추가로 기부하면서 자신이 억만장자 명단에서 없어질 거라고 말했고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는 죽기 전까지 전 재산 164조를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미국에서 최고 부자는 최고 기부자와 동의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지 볼까요? 지난 20년간 개인 기부금이 65%, 법인 기부금이 35%입니다. 개인 기부액이 기업 기부액을 훨씬 앞서고 있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지만 기부 문화는 OECD 30개국 중 꼴찌입니다. 제가 주목한 건요, 바로 이 표를 좀 봐주세요. 우리는 자선단체에 가장 많은 기부를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해외 구호, 지역사회, 시민단체, 의료, 그리고 이렇게 문화예술은 언제나 마지막에 있습니다. 생명과 의료를 위한 손길이 당연히 최우선이죠. 그런데요, 대한민국은 현재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2022년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우울증과 자살률 모두 1위인데요. 문화예술로 우리 스스로를 구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이건하우스를 방문해서 들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1970년대 이건산업 창업주는 한때 사업에 큰 위기를 겪고 크게 좌절하게 됩니다. 절망하고 있던 그때 우연히 클래식 음악을 듣고 큰 위안을 받아 쓰러진 몸과 마음을 일으킬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음악의 위로와 그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음악으로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건음악회를 개최해서 시민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해외 유명 연주단체를 한국에 유치하려면 공연기획사 직원들이 손발 맞춰서 뛰어다녀야 하죠. 연주단체 선정에서부터 초청장 발송, 비용과 프로그램 협의, 투어 일정과 각종 예약, 공항 의전에 전단지 인쇄와 티켓 발송, 또 음악회 당일에 공연 진행과 티켓팅 관리 등등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이건음악회에 공연을 대행하는 회사가 그럼 따로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이 수많은 일을 과연 누가 다 할까요? 바로 이건의 전 직원이 함께합니다. 정말 놀랍죠? 아주 즐겁고 유쾌하게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이 일을 왜 할까 생각했던 신입사원들도 직접 이 일을 진행하고 나서는 이건음악회에 대한 취지를 공감하면서 자부심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놀란 부분은 또 있습니다. 이건산업의 전 직원이 월급의 1%를 공제해서 이건음악회의 기금으로 사용한다는 거였어요. 전 직원이 기쁜 마음으로 이건음악회를 함께 만들기까지 이건의 신념과 철학이 기업의 사명으로 잘 연결된 덕분이겠죠. 물론 이건 외에 문화예술에 후원하는 기업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모 기업 현금 몇 억 쾌척! 어쩌면 간단하고 더 이슈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전 직원이 나서서 진심으로 음악회를 만드는 일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33년째 말이죠. 내 손으로 시간과 정성을 들여 음악회를 일구는 건 돈을 일시적으로 기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요. 많은 사람들을 음악으로 이롭게 한다는 뚜렷한 보람이 있기에 실제로 너무나 즐겁게 음악회를 만들어갈 수 있고 아마도 그 성취감은 어쩌면 무대에 선 연주자들보다도 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음악회에 가시면요, 음악회 CD를 구입할 수 있는데요. 가격은 마음대로입니다. 실제로 CD 가격으로 받는 모금함에는 다양한 종류의 지폐가 들어있다고 하네요. 자, 이제 2023년 34년째 이건음악회를 향해 가는 이 시점에서 이건음악회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응원해주면 좋겠네요. 이건음악회는 음악 영재 꿈나무들을 위한 마스터 클래스도 매년 빠지지 않고 개최합니다. 또 국내 최초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인 해광 브라인드 오케스트라를 창단 초기부터 10년 이상 후원하는 등 소외계층의 수준 높은 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2022년 올해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영재교육원 경남 통영 캠퍼스의 초중생 영재들을 대상으로 이번에 내한한 뷰르텐베르크 챔버 오케스트라 하일브론 단원들이
바이올린과 첼로 영재들을 대상으로 레슨과 합주를 했는데요. 이 화면에서 보시듯 선생님과 학생 모두 굉장히 진지하고 또 즐거워 보이죠? 정말 믿기지 않는 건요. 이건 음악회에 출연하는 해외 연주자들이 이 음악회 취지에 얼마나 깊이 공감했으면 이 자비로 항공 티켓을 사서 온다고 하네요. 진심과 진심이 모인 진정성 있는 발걸음, 음악으로 타인을 이롭게 하겠다는 취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난 가을 11월 11일부터 일주일간 서울, 인천, 부산, 통영 등에서 5회의 공연을 통해 피아니스트 다니엘 바렌보임의 아들인 바이올리니스트 마이클 바렌보임의 협연으로 뮤르텐베르크 챔버 오케스트라 하일브론의 연주가 펼쳐졌죠. 많은 분들이 가셔서 굉장히 좋아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곡으로 연주된 곡은 마을러와 시벨리우스, 볼프, 코른골트 등의 스승이었던 분이죠. 바로 로베르트 푹스의 세레나데 중 3번이 연주됐습니다. 특히 푹스는 말러에게 큰 영향을 줬던 만큼 이 푹스의 세레나데에서 로맨티시즘의 뼈대 위에 세운 자신만의 이 확고한 고전적 경향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들 이 세레나데를 들으시며 말러의 관현악곡과 나란히 놓고 좀 비교를 해보세요. 아마 이 곡에서 말러의 향기가 어마어마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꼭 들어보세요. 그리고 안토닌 드볼작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오퍼스 22. 너무나 잘 알려진 곡이죠. 이 관련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파울 힌데민트의 비올라와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장송곡이었죠. 두 곡의 세레나데 후에 연주된 이 힌데민트의 장송곡은 특히 사악장에서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임종의 코라를 인용했기에 얼마 전 참사로 아파했던 우리 모두를 위로해주고 또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무대 슈베르트의 바이올린과 현악을 위한 론도는 슈베르트가 18살 때 작곡한 곡이에요. 이 곡은 바이올린 솔로가 현악 합주랑 협연하는 형태인데요. 고아원에서 음악을 가르치던 슈베르트의 둘째 형인 페르디난트가 바이올린을 켜고 또 고아원 아이들이 합주를 하도록 그렇게 작곡되어 있습니다. 바이올린 협주곡처럼요. 이번 이건 음악회에 참석하신 분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는데요. 그 뜨거운 감동의 현장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직접 관람하지 못한 분들께 희소식이 될 것 같네요. 오는 2022년 12월 말 여러 방송사와 이건 음악회 유튜브를 통해서 제33회 이건 음악회의 공연 실황을 감상해보세요. 영상으로 이건 음악회 현장을 경험하시고 이건 음악회의 앞으로의 발걸음에 다양한 방법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건 음악회와 계속해서 함께 걸어갈게요. 자세한 방송 일정은 설명을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또 올게요. 아님모였습니다. 고맙습니다.